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단순하게 HTS나 기사로 확인해 볼 수 없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얘기 투자텔미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투자텔미 3가지 키워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각각 키워드와 연결이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중국발 모멘텀이 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텔미 함께 하시죠. 네, 앞서 키워드로 본 신고가 종목은 바로 HD 현대미포조선의 얘기입니다. HD 현대미포의 계약 변경 공시로 나온 내용이 오늘 한국투자증권 강경태 애널의 방을 시작으로 여러 텔레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시 내용 이제 먼저 함께 보시면요. 일단 선종은 LPG 운반선 내척입니다. 성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18.5%가량 상승을 했고요. 납기일도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한 공시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멘트를 보시면요. 계약 금액과 기간이 모두 증가했다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공시를 보시면 계약 금액은 3,899억 원에서 4,615억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7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공시와 더불어서 HD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보시죠. 네, 프리라이프라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미포는 중형급에서는 독보적이다. 반복 건조로 이익률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특징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또 하나의 기사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같이 보시죠. 네,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에 나서면서 2037년까지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기업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전략 상선단은 중형급 선박이 대부분이라 국내 중형 조선업계 수주와 사업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의미 있게 보면 HD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HD 현대미포의 오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늘 장중에 HD 현대미포의 주가는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장중에 3% 넘게 오르며 17만 8,600원의 고점을 찍어냈고요. 최근에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한 달 동안 정말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급락 속에서도 0.86% 오름세를 유지하며 주가는 17만 5,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40분부터 젠슨항 CEO의 컴퓨텍스 키노트 연설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컴퓨텍스는 세계 최대 기술 컨퍼런스 중에 하나로 꼽히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젠슨항 CEO가 전시회 포문을 여는 간판 스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딱히 시장에는 센세이션을 줄 만한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2시 이후로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텔레그램 방에 쭉 올라왔는데요. 같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젠슨항 CEO가 CPU 칩에서 AI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는 엔비디아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요. 어떤 회사도 5년 뒤에 로드맵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젠틱 AI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더 많은 연산이 앞으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범용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훈련한 모델을 활용해 기계가 장면 속에서 학습하고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차세대 GB300을 올해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GB300의 특징
특징은 전면 수능식으로 이제 냉각이 되고 GB300 한 대는 슈퍼컴퓨터 서밋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COWOS-L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이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나 내용을 좀 더 보면 다른 텔레방인데요. 퍼스널 AI PC 그리고 DGX 스테이션에 소캠으로 추정되는 모듈이 보인다라고 한 텔레그램 주인장이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또 몇 개 텔레그램 방에서 소캠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보도가 잘못됐었나?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캠 관련주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2에서 4%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마이크로 컨덱솔이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늘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 연출을 했었고요. 현재 구간 14%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며 15,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텔레그램 함께 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방송 직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미중 관세 휴전 직전에 4월에 중국 지표가 이제 둔화가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관련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 자산 투산에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 생산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와 고정 자산 투자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예상치 상회는 이 4월 중국 수출 회복과 맞물린 긍정적인 결과고요. 이 4월에 미국향 수출은 급감을 했지만 신흥시장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상쇄됐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중국을 두고 이런 코멘트를 또 하기도 했었네요. 90일간의 미중 무역 협상 유예 기간 동안에 선제적 수출 물량 확대가 이 수출과 산업 생산을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 반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참고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중국 지표 예상치 하회로 중국향 모멘텀에 잘 반응을 하는 뭐 화장품, 의료기기, 엔터, 음식료, 항공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움직임이고요. 그 안에서 버티는 종목은 파마리서치, 클리오, VT,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이 있다라고 다월 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투자텔미 내용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한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한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재료와 투자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이 조정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나올지 잠깐 살펴보고 종목주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신용등급 하향은 지금 무디스에 나온 건데요. 2011년도에 S&P에서 가장 먼저 하락을 말했고 23년도죠. 얼마 전에 이제 피치에서 신용등급 하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하향하다 보니까 시장에도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내용 봤을 때 지금 S&P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신용등급 하향하기 때문에 충격이 좀 컸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뭐 꽤 큰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회복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꽤 심각했던 거고 23년도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2달 뒤에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고 실제로 하향하게 되면서 약 또 2달 뒤에 반등이 나와서 과거보다는 좀 짧았죠. 다만 지금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내용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려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정도라서 뭐 크게 뭐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무지수까지 신용등급 강등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쉽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 중국과 어떤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1차 관세 협상은 쉬운 부분이었던 거고 남은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관세 부분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런 것점에 있어서는 결국 이 무지수의 신용등급 하향은 시장 상승을 상당히 강하게 좀 제한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최근 나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나스닥 시장에 있었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줬다시피 젠센항이 또 이 대만의 컴텍스에서 이 AI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해주는 만큼 뭐 많이 빠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횡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3년도에 S&P 500이 약간 23년도에 피치가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도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모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도 결국 엔비디아 젠슨항이 AI 시장을 좀 살려내기 시작한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상승과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몇 개의 주도주는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종목 장세의 색깔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서 오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또 모멘트 확실한 그런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계 전투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종목을 찾아볼게요. 네, 오늘은 지금 현재가가 59,600원인데요. LLF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LLF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로 봤을 때 과연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완전 이평선이 역배열돼 있어가지고 뭐 계속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 LLF라는 종목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3만 원 넘게 갔던 거라서 거의 시가총액이 뭐 반의 방수만 난 거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에 와서 왜 LLF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했던 모습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반사 이익을 받은 그 태양광인데 지금 간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또 배터리 쪽에서 지금 새 공제에 있어서 중국 기업을 또 빼겠다고 하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 중국 기업을 굉장히 크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는 부분이 태양광이 있고요. 그다음 배터리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규제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2차 전지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반사이익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가져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LNF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또 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LNF가 이 테슬라의 이제 새로운 그 모델이죠. 이 주니퍼에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당장 주니퍼에도 모멘텀 없습니다만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은 테슬라의 지금 새로운 모델인 이 주니퍼 쪽에 어떤 그 기대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아직 그런 기대감이 없을 때 주가는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런 기대감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F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 5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을 좋게 보는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현덕 매니저 그 안에서 LNF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리뷰 원익홀딩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그리고 로봇주들이 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익홀딩스 나 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의 이제 로봇 손가락이죠. 이게 지금 손가락 3개짜리 있고 4개짜리 있는데 3개짜리 이어서 지금 4개짜리까지도 이 C 인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은 물론 이 원익홀딩스, 이 원익로보틱스는 메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고가 대비 지금 뭐 거의 상한가 들어가고 있어서 수익률이 훨씬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C 인증뿐만이 아니라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다음 주까지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볼 관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 무료 방송에서는 이 새로운 로봇주들 하고요. 이 젠슨항의 어떤 발언에 이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결국 미국의 신용 등급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얼마나 조정받을 수 있을까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